일단은 산양삼을 심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내 산에다가 내가 알아서 심는 방법이 아니고요. 허가제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산양삼 씨앗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산양삼 씨앗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또는 인삼의 씨앗과 어떤 점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혹시나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산양삼 씨앗을 어느 시기에 파종을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씨앗을 파종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어느 시기에 뿌리는 거예요, 산양삼 씨앗은? 산양삼 씨앗은 1년에 3번에 걸쳐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씨앗이 빨갛게 익었을 때 열매를 수확해서 바로 파종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1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서 이것이 삼씨가 2년 만에 나오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1년 만에 나오도록 하는 그 과정이 1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나오는 과정이 지금 이 시기예요. 11월 초입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 땅 얼기 전까지, 그 다음에 내년 봄 땅이 해동되면서 그 다음에 싹이 트기 전까지 이렇게 3번 나누어서 삼씨를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달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달로 분류를 하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삼씨 익는 시기가 다르니까 두 번째 시기는 11월부터 12월 땅 얼기 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4월 이렇게 파종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씨앗을 그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으로 심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심는 시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심는 방법은 7월이나 11월이나 3, 4월이나 비슷하게 심을 수가 있죠. 깊이 파고 심든 흩뿌림을 하든 전파를 하든 그것은 시기만 다를 뿐 심는 방법은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심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심는 시기마다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는 시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심는 씨의 그 빨간 열매를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심을 때에는 첫째로 개갑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과육을 가지고 땅에 심었을 때에 그 과육에 있는 영양분이나 그것이 씨앗에 영향을 줘서 우량으로 자랄 수 있지 않겠나.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재배한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썼을 때에 발화율이 좀 좋더라, 그리고 성장률이 좀 우량하게 성장하더라,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검증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에 심는 방법은 장점은 땅이 얼기 전까지 심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일꾼들이. 그런데 봄에 심는 것은 싹이 나기 전에 빨리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심는 파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노동 시기가 길다라는 것은 3, 4월 달에 심는 시기에 비해서 길다라는 거고, 그렇죠. 8월 달에 심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나 그냥 이 산양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과육채로 심으면 조금 더 우량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냥 노하우 정도에 의하면 이렇더라,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7, 8월 달에 심는 단점은 과육이 익어서 보관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4, 5일, 3,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채취해서 아무리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3, 4일이면 묽어집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따서 바로 심어야 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파종하는 데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11월, 12월에 심는 단점은 새나 설치류, 쥐나 다람쥐 이런 것들이 파종을 해놓은 다음에도 그것을 쪼아 먹죠. 한 5cm 이상 깊이 묻고 밟아도 다 밟을 수는 없으니까요. 가을비 요새 많이 오잖아요. 겨울비도 오고 이러면 노출이 되면 그것을 이제 새가 쪼아 먹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겨울에 눈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후가 확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씨앗이 말라서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을철에 심는 파종은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봄에 심는 단점은 아까 파종 기간이 짧다라고 그 단점을 얘기했고요. 장점은 발화율이 좋습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것보다 봄에 파종하면 적기에 비라도 한번 내려주면 발화율이 가을철에 심는 것보다는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지역적으로 강수량, 땅의 습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해본 결과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 열무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다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다 하는 이유는 또 뭔지 또 궁금하거든요. 가을에 산에서 씨를 채취해서 바로 파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처 파종하지 못한 것은 저장했다가 개갑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달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파종하는 방법, 가을에 일손이 딸리니까 다 못해서 남으면 봄에 파종하는 방법, 이게 뭐 다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량 재배하는 산양삼 재배 농가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량 재배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농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량 재배를 위해서는 대량 재배만을 위한 방법을 사용할 것 같거든요. 다른 농장도 대동소이해요. 대신에 이제 열매를 따서 바로 심는 방법, 가을에 심는 방법, 봄에 심는 방법 세 가지 다 취하는데 얼만큼 심느냐가 문제예요. 씨 파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씨를 파종할 수 있는 토를 만드는 게 훨씬 인건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지금쯤이면요. 10월 초부터 산양삼 하는 분들은 10월 초부터 산에 가서 심을 자리를 정리를 해요. 제일 먼저 낙엽을 끌어내고, 두 번째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풀뿌리를 뽑아내고 밭처럼, 그 산속을 밭처럼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 삶이 자라는 것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양삼 심는 방법 중에 그 내용이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제가 만약에 재배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대량 재배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씨앗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하면 좋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이제 씨앗도 개갑이 되어 있는 씨앗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청자들은 기본 베이스가 아예 없는 상태로 들으시는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이 시청자분들한테는.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건데, 일단은 산양삼을 심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내 산에다가 내가 알아서 심는 방법이 아니고요. 허가제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양삼을 심으려면 내가 먹으려고 심는 거는 아무렇게 심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심는 토지, 산이죠. 그 산에 번지수를 만들어서 관할구청에다가 담당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 토양에 대한 검사가 나오죠. 미리 검사를 받아놓고, 그럼 검사비 뭐 지난 시간에 다 소개해드렸죠. 검사 받아놓은 토지에 씨앗을 심는다 그러면 씨앗 구매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의뢰해 주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씨앗도 사실은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연결은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한국임업진흥원의 잔류농약검사 특별임산물관리법 안에 잔류농약에 대한, 작게는 100몇십 가지 해서 많게는 300, 한 5, 60가지의 잔류농약 기준치를 검사를 해서 합격된 씨앗만 갖다가 심도록 이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씨앗을, 검사를 필한 씨앗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본인이 씨앗을 구매해서 검사를 받거나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다음에 그 씨앗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 초, 11월 한 5일 정도 되면 이제 개갑된 씨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심는데 그냥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산지를 밭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옥토를 만들어야죠. 산에다가 무슨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이 자랄 때 방해할 수 있는 방해 요인들을 제거해 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나무 뿌리, 풀뿌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사실은 오래 걸려요.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뭐 그냥 조금 소량 심는 것은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종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처럼 그냥 파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 속에도 두록을 지워서 밭처럼 만들어서 파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인력은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는 방법이 그 중에서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일단 대량 재배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자연 파종보다는 밭 형태의 두록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어놓은 부지에 잡초 제거는 아무래도 한 최하 2, 3년은 해주시는 게 맞고요. 더 길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잡풀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요게 이제 5년, 6년 지나고 나면 출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산양삼 심는 시기와 씨 파종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대본 없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안에서도 또 작은 정보라도 얻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